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경남에서 172명의 조합장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위법 행위는 여전했고 깜깜이 선거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탈당과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반대 측의 목소리를 수렴했다지만 반대 측은 큰 변화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서 경남에서도 172명의 조합장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법 행위는 여전했고 이른바 깜깜이 선거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남 투표율은 83.8%. 4년 전 1회 동시조합장 선거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도내 최다인 7명의 후보가 출마한 마산수협에선 최기철 후보가 8,608명으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산청군 농협에선 박춘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함안군 가야농협의 이보명 후보가 당선됐고 도내 최고령은 통영 굴수화식 수협의 지용태 후보, 최연소는 함양군 지곡농협의 노병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농협이 농업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투명하게 발로 뛰면서 열심히 팔아보겠습니다. 위법 행위는 1회 동시선거보다 다소 쉬운 4건이었지만 여전히 돈 선거는 기승을 부렸습니다. 후보자가 부녀의 모임에 참가해 찬조금을 내는가 하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가 26건에 달했습니다. 선관위는 15건은 고발, 1건은 수사 의뢰, 38건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4년 전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조합원들은 거품 선거에 대해서 조금 바라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깜깜이 선거도 여전했습니다. 예비 후보 제도가 없고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온라인 선거운동도 거의 못하게 돼 있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할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토론회나 있다든지 안 그러면 그걸 연설이나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도내 유권자만 26만 명에 달해 미니 지방선거로 불리는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과 유권자 의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정점식 후보를 공천했는데요. 경선 탈락자들이 탈당을 하거나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김동진 전 통영시장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경선 결과에 불복해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따라서 경선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점정식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선거 기간 중 자유한국당의 경선 결과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습니다. 서필현 전 차관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당의 경선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됐다며 경선 결과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결과에 대한 이 정당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경선 결과를 놓고 당 안팎에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점정식 후보는 모든 예비 후보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됐다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젊고 새로운 인물의 출연을 원하는 시민들과 당원들께서 공정하게 선택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소속 출마를 막기 위해 전략공천 대신 후보 경선을 선택했지만 탈당과 법정소송 등 경선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2명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번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4.3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 창원 성산구에는 6명, 통영 고성에는 3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창원 성산구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자유한국당 강기윤, 바른미래당 이재환,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손석형,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통영 고성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자유한국당 정점식,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의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6개월 동안 학교 현장과 반대 측의 목소리를 두루 수렴해 대폭 손질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대 측은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조례 제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주하 기자입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학교 생활 지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한 조항은 사실 확인서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일 경우로 게시물 내용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교사의 소지품 검사 금지 조항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될 경우 가능하도록 했고 휴대전화 등 교내 전자기기 사용은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로 한정했습니다. 반대 측 단체에서 가장 크게 반발한 16조 성적 지향 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손대지 않았고 17조 성인권 교육은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인지 교육으로 수정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렇게 34개 조항을 수정하고 5개는 삭제, 5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 했던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학생 활동의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충분히. 하지만 반대 측은 단서 조항 몇 개 달고 표현을 달리했을 뿐 주요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3조 2항이나 뭐 차별금지 사안들 그리고 3장에 있는 인권 옹호관 그리고 위원회 만들어지는 거 이걸 저희가 상당히 우려해갖고 좀 고쳐달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도 개정이 안 됐어요.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반대 측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실 소파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육교사가 엉덩이로 깔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드 모자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사흘 뒤 어린이집 복도. 역시 같은 교사가 화장실에서 나온 아이를 데리고 가다 넘어뜨립니다. 이 밖에 아이의 팔을 잡아 이불에 던지는 등 경찰은 18건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CCTV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전부 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을 하시죠.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교사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외형적 또는 기능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정신건강 등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고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아동은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정서 불안과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불빛을 보면 무섭다고 불빛을 가려달라고 하고요. 기계를 너무 좋아하는데 세탁기 소리도 너무너무 무섭다 그래서.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때리고 밀치고 선생이 아이를 갖다가 교사가 깔아뭉개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회 통념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훈육이라고 볼 수 있는지. 끊이지 않고 있는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논란. 수사기관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그동안 소통과 공감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에 삼성교통 사태를 본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교통 노조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버스 정상 운행에 들어간 지난 11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이른 아침 예고 없이 철탑 고공농성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확성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내려와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걱정도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고공농성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철탑 위의 노동자들은 조 시장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농성 중단 종용에 대응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된 건 아니었군요. 그냥 일방적으로 앰프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조규일 시장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철탑이 노동자와의 대화는 없고 조 시장의 주장만 허공을 울립니다. 조규일 시장의 소통과 공감의 방식입니다. 결국 이를 지켜보다 못한 노동자들이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저임금입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은 경영진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생사를 걸고 고공농성 중인 사람들에게 앰프를 틀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조규일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의 완전한 철회가 전면적인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삼성교통의 파업이 완전 철회되어야 진주시와의 대화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한 건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조규일 시장이 유달리 강조해온 소통과 공감.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진주시가 삼성교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자 간 대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파업이 철회된 뒤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실무자 간 대화 창구를 마련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경우 대표자 간의 만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의창구의 주택 상당수가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개조돼 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감사 결과를 담은 문건을 입수했는데 과실이 명백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경상남도 감사관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들을 집주인이 조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주택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정 조치가 되지 않은 주택도 조치가 완료됐다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건축법을 위반한 주택 도면을 작성하지 않는 등 부실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무유기다. 이 직무유기한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되겠냐. 앞으로 잘해라. 문칙 조치했다. 그것으로 끝이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업무상 명백한 과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관련 공무원 7명에겐 훈계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훈계 조치만 했다는 게 창원시의 입장입니다.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조사가 좀 어렵거든요. 다른 데를 한다고 했는데 미스나는 부분 조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훈계 수준으로 그치고. 지난해에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에 적발됐지만 역시 주의와 훈계에 그쳤습니다. 반복되는 업무 소홀로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게 됐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1960년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맞서 항거한 3.15 의거 59주년을 맞아 오늘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3.15 의거 59주년 기념식은 내일 오전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거행됩니다. 경남 중심의 항만 재편과 항만 물류 정책 개발을 위한 동북아 항만 물류 연구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들어설 연구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운영되며 고부가 가치 항만 물류와 항만 고용 증대 방안 같은 경남 주도의 부산항 신항 활성화 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를 담당합니다. 창원시 무역사절단이 베트남과 태국에서의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1,489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 또 16개 업체가 참가해서 자동차와 기계 부품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과 태국 경제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창원 업체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이 모레 K리그 하부 리그인 내셔널리그 홈 개막전을 앞두고 거리 홍보를 했습니다. 구단 선수들과 직원, 축구협회 관계자 등이 참가한 거리 홍보전은 오늘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 일대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은 지난 2005년 3월 창단해서 2016년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올해 공동주택 가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 공시가격이 각각 14.17%와 4.74% 상승한 반면 경남의 공시가격은 마이너스 9.67%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고 특히 거제시의 공시가격 하락률은 18.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의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것은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헤어진 연인과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유족들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범행을 용납하기 힘들지만 자수를 한 점과 살인을 계획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거창군이 거창구치소의 원안 추진이나 이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대신에 공사 재개 동의서 제출 여부를 묻는 수정된 주민투표안을 제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동의서 제출을 묻는 주민투표는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가 답변했다고 했지만 구치소 이전을 요구하는 범군민대책위는 수정안을 검토하겠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범대위는 우선 거창군이 밝힌 정부 부처 의견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 법무부와 행안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수학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제 수학체험센터가 오늘 거제 중앙초등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거제시가 모두 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남에서 5번째로 문을 연 수학체험센터는 거제 중앙초등학교 별관 7개 교실에 수학체험 탐구관과 미래형 수학교실 등 수학의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경상남도가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하루도 쉴 수 없는 한우농가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한우 헬퍼 전담 요원이 대신해주는 것으로 농가는 헬퍼의 하루 일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2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축협이 냅니다. 이로써 한우 농가는 축산업 허가제 의무 교육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때 한우 헬퍼를 신청해 농장 관리를 맡기면 됩니다. 지난 8일 유명을 달리한 고 정영규 전 함양군수의 유족이 장학금 1,000만 원을 함양군 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유족은 인재 육성에 관한 고인의 뜻에 따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